나눔이 마음에 주는 선물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의 수업입니다. 네, 앞서 한명아 선생님께서 봉사활동이 삶에 가져온 이제 긍정적 변화를 말씀 주셨는데요. 예, 정신건강의학의 치료 방법 중에 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제 몸이 나도 겨우 챙기는데 어떻게 남을 이렇게 도와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봉사활동은 치료요법으로서 작용하고 오히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년기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면 좋은지 이유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챙겨야 될 거는 이제 어느 것일까요? 노년의 행복? 뭐 건강해야 되지. 네. 아니, 건강해야 사람이 활동도 하면서 기분 좋게 돌아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나이 들어서도 춤도 추시고 그럼요. 계속. 예. 건강이 최고죠. 아이 그럼요. 예. 정답이기도 하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세 가지 건강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노년기에는. 건강이요? 네. 인지, 신체, 그리고 정서 건강입니다. 네, 첫 번째 인지 건강이라는 건요.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과 기억력과 말하는 능력이 유지되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죠. 네. 건망증도 생기고 심하면 뭐 치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뇌는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요. 시냅스.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뇌세포의 시냅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할수록 이 신경을 연결해주는 시냅스들이 강화돼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잘 유지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뇌 자극하는 활동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체 건강입니다. 예, 신체 건강은 근데 정신 건강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시죠?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연결이 돼 있죠. 네, 한 연구가 있는데 보시면 요 화면 보시면요, 왼쪽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뇌 활성화 정도고 네네. 오른쪽이 20분 걷고 난 후에 뇌 활성화 정도입니다. 와. 네. 걷기 운동만으로도 뇌가 자극된다는 거죠. 우와. 신경 재생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건강한 운동과 신체 활동은 치매 예방과 직결됩니다. 치매 예방까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마지막은 이제 정서 건강입니다. 이제 노년기에는 뭔가 이제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 무기력이 좀 늘어나고 예전엔 재밌었던 것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유가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나 고립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그러는데요. 이 정서 건강이 무너지면 치매나 우울증을 대폭 높입니다. 그리고 몸도 당연히 나빠지죠. 예. 야, 아니 그러면은 인지, 신체, 정서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세 가지 건강은 따로따로는 아니고요. 네. 이제 하나를 잘 챙기면 다른 것도 번갈아서 좋아지는. 하나만. 네.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게 노인 건강 3요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보면요. 네. 네, 첫 번째는 인간관계 활동입니다. 인간관계. 친구나 가족, 이웃, 지인 누구든 좋은데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가 자극되고 정서적 안정이 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분들은 치매나 우울증의 위험도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들도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오실 수 있으면 웬만하면 모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아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야기를 나누고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한다는 거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삶의 의욕과 활력을 찾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청객 어머니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방청하러 오시는 거 아주 좋은 인간관계 활동인 그럼요. 거죠. 이것도 뇌 자극이 아주 잘 되시고 있을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없을 거야. 예. 두 번째는 작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손을 쓰고 몸을 쓰는 활동이야말로 노년기 정신 건강의 핵심인데요. 특히 몸의 미세 근육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뇌 자극을 크게 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정교한 작업들인데 바느질, 뜨개질, 종이접기, 공예, 서예. 좀 더 나간다면 이제 몸을 좀 더 쓰는 정원 가꾸기, 봉사하기. 봉사하기. 예, 그렇다면 상당히 도움되는데요. 중장년층들은 이제 취미나 독서 같은 이제 몸에 움직임이 없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가 어르신들은 몸을 안 쓰는 정적인 활동은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꼭 몸을 쓰는 움직임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이 노년기 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불규칙한 생활 자체가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유발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점을 알고 있어요. 불규칙하면 안 된다는 거를. 네. 하지만 이제 여쭤보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어떨 땐 낮잠도 잠으시고 그러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일상 리듬이 무너지고 외출도 어느 날은 좀 힘들게 갔다 오셨다가 다음 날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쉬셔버리고. 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공부, 취미 등의 활동들을 일정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요일 날은 노래 동아리 활동, 아, 노예교실. 네. 금요일 날은 봉사활동. 이렇게 일정하게 규칙적인 활동을 할 때 생활 리듬이 유지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이 필요한데요. 자존감.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들한테 의지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사회 역할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과연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바로 사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사회 속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자존감인데요. 네. 이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줍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하신 어른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생률이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과 마음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자존감도 높이는 거. 이게 노인 건강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런 활동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아, 요. 예. 오늘 뭐 지금 뭐 봉사 나눔 이야기 하고 있는데 봉사겠죠? 근데 저 사실 저 이걸 쭉 보면서 오늘 한명화 선생님은 네. 노년에 정말 건강하시겠다 그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다 이 실천하고 사실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명환 선생님 나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저희 말 안 네. 할게요. 네. 그냥 짐작만 하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이걸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필요한 네. 활동들을. 그래서 이 정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길게 설명한 겁니다. 네. 실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치매 우울증이 호전된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병원에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 주치인데요. 네. 80대 초반 어르신인데 은퇴 이후에 치매 초기 증상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괴로워하셨는데 이제 일단 제가 활동요법으로 규칙적으로 외출을 하셔라.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 후에는 사회 활동이 거의 없고 취미 활동이 없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시는 일이 치료상 매일 지하철을 타시고 멀리 가서 급식소에서 밥 먹고 오는 그거 이제 일과를 만드셨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나니까 우울감이나 자괴감이 더 올라가셨어요. 기억력도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하고요. 어머나.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매일 가던 급식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와주겠다 했더니 다음 날 이제 들어 누우신 거예요. 막 손이 떨리고 힘들어서. 힘드시지 않아서 일을 하시니까. 몸살이 나셔가지고. 네, 몸살이 나시지. 근데 그 몸이 아프면서도 이분이 다음 날 드는 생각이 내가 누군가를 아직 도울 힘이 있네? 체력도 있네? 내가 생각보다 쓸모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날부터 젊은 봉사원들이 말려도 꾸준하게 매일 배식 봉사를 하셨습니다. 배식 봉사. 예. 이제 급식소는 이제 밥만 먹는 곳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책임지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침 배식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새벽 5시에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가 제가 이제 무리하지 마시라고 저는 건강을 책임져야 되니까 사람들 매일 아침 점심 때 봉사활동을 하고 오시면서 2년의 세월을 저도 지켜봤잖아요. 네네네.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고요. 어머나. 인지 기능도 거의 그대로 유지돼서 안 떨어지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목소리가 좀 커지시고 이야. 자신감이 좀 생기시는데 이제 최근에는 야간 쉼터 봉사까지 하시겠다고. 이야. 너무 무리하시면 체력이 너무 아니, 좋아지신 그냥 건가? 잠은 골아 떨어지시겠네 네. 진짜. 좋아지시는데 저는 걱정이 쌓입니다. 네. 그 야간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사까지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니. 세상에 봉사에 푹 빠지셨네. 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최근 소식은 이제 배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 조리도 좀 도와주신다. 이야. 예. 결국에 이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지만 네.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활력과 삶의 목적도 찾으셨는데 네.
특이한 게 인지 기능도 유지되고 우울증도 회복되고 건강 몸 상태까지 좋아지시는 네. 치매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거를 오직 봉사활동만으로도 치료된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이 하신 일이 없으신 네, 것 저는 같은데요. 뭐 그냥 활동 외출만 처음 권유드렸지 이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고 네. 저도 오히려 배웠습니다. 네. 오히려 아, 봉사가 명이다 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렇게 하면 치료되는구나. 봉사만으로. 아유, 아주 네.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봉사라는 건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봉사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찾아 삶의 의미를 갖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질문하시죠. 질문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 치매 치료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치매 진단 받으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네, 전국에는요. 치매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자원봉사도 받으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네. 능력에 따라서 상태를 보시고 참여 봉사나 남은 프로그램을 받거나 주거나 하는 그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상담 신청하시면 잘 되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필요 없이 치매 상담 콜센터가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